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이야기를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조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뼈가 약해지고 골절의 위험까지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책임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뼈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기둥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넘어졌을 때 뼈를 잡아주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부딪힘에도 손목, 골반, 척추가 쉽게 부러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골절 환자의 40% 이상은 근육량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힘없이 떨린 적 없으신가요? 평소보다 계단이 가파르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근육 감소의 전조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뼈까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 다리에 힘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분, 낙상으로 척추골절을 겪고 난 뒤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던 분, 그리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며 후회하는 분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근육을 지키지 못하면 뼈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은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힘만이 아니라 넘어져도 쉽게 뼈가 부러지지 않는 방패 같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치즈, 그리고 작은 생선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도 같은 원리를 강조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라 뼈의 방패라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근육보다 뼈 자체의 밀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는 뼈의 밀도보다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규모 연구 결과는 분명히 말합니다. 근육과 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이며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국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스스로 걸어나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삶을 원하시나요? 선택은 지금의 음식과 습관이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고 골절을 예방하는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앞으로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이 건강 여정을 걸어가며 서로 응원하고 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4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과 뼈를 동시에 살려주는 가장 손쉬운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단순히 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노년기에 가장 강력한 근육 지킴이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전 세계 장수마을의 식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재료이죠.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와 위산이 줄어들면서
이 고기에서 얻는 단백질을 흡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콩 단백질은 비교적 가볍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형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청국장, 두유와 같은 가공 형태는 더 흡수가 쉽습니다. 두부 한 모에는 닭가슴살에 맞먹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청국장에는 근육 합성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두유는 마치 액체 단백질이라 불릴 만큼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부를 섭취하는 70세 이상 여성은 골반 골절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콩 속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덕분인데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의 칼슘 손실을 막아줍니다. 즉,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뼈까지 지켜주는 이중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인 셈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먹을 때 오히려 근육 유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고기만 먹으면서 속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담 없는 콩 단백질을 곁들여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한 끼에는 반드시 콩을 포함시키라고요. 아침에 따뜻한 두유 한 잔,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는 콩나물국이나 청국장찌개 한 그릇.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의 40%를 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몇 달만 지나도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콩에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콩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다리에 쥐가 덜 나고 근육통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뼈에도 작용해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결국 콩 한 줌이 근육과 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반찬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콩이 빠져 있지는 않나요? 작은 콩 한 숟가락이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 보행 능력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5세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 두부 반 모와 두유 한 컵을 습관처럼 챙기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그분은 계단이 무섭지 않다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니 움직임이 늘고 뼈도 덜 아프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백질을 어디서 얻으셨나요? 혹시 고기나 생선만 떠올리셨나요? 이제는 콩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과 뼈를 함께 지키는 현명한 식탁의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숨은 보석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생선, 특히 멸치와 같은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먹을 때 살만 발라 드시고 뼈는 버리십니다. 하지만 논영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 작은 뼈가 들어있는 생선을 통째로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생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뼈를 튼튼히 하려면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멸치, 꽁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공급해 줍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칼슘은 뼈를 단단히 지탱합니다. 게다가 작은 생선의 뼈는 부드러워서 씹기도 쉽고 흡수도 잘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멸치를 한 줌씩 섭취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는 칼슘뿐만 아니라 생선에 들어있는 비타민 D 덕분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햇볕을 쬐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선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이 뼈 속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장수마을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 어르신들의 공통된 식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작은 생선을 거의 매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보충제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바닷가에서 잡히는 멸치나 정어리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골다공증 발생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학자는 작은 생선의 칼슘 흡수율이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작은 생선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흡수율은 오히려 우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칼슘만 따로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과 함께 자연의 형태로 먹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허리 통증과 무릎 약화를 겪으며 이제는 계단은 절대 못 올라간다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매일 아침 멸치볶음을 식탁에 올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드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력이 살아나고 허벅지 근육이 다시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계단 오르기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작은 멸치 한 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셨을 때 멸치나 작은 생선이 들어있나요? 없다면 오늘 장을 보러 가실 때 반드시 한 봉지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멸치는 볶아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국물용으로 넣어도 훌륭합니다. 정어리는 통조림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고 꽁치는 구워서 반찬으로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근육 손실을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고 염증을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즉, 작은 생선 한 마리가 근육과 뼈, 혈관까지 동시에 돌봐주는 종합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걷고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식탁 위에 반드시 작은 생선을 올려두셔야 합니다. 고기만이 근육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멸치 한 줌이 여러분의 몸을 오래도록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배를 채우는 반찬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두부는 노년기에 근육과 뼈를 살리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비밀 무기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 자체도 훌륭하지만 두부는 그보다 더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빠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체하거나 더부룩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두부 100개는 약 8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에 비하면 적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은 몸에서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두부 단백질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닭고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히 지켜주고 마그네슘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두부 한 모를 먹으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돌보는 셈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옛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두부는 노인의 음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되고 몸에 힘을 불어넣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두부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다양한 식품을 함께 먹는다면 그 차이는 거의 사라진다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두부와 멸치, 두부와 채소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보완되어 근육 합성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 음식만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하루에 고기만 드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화가 힘들면 결국 못 드시게 됩니다. 대신 두부밥 뭐라도 꾸준히 드세요. 그것이 근육과 뼈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두부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은 몇 달 만에 다리에 힘이 붙고 허벅지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체감하십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었는데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두려워하셨고 뭘 먹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 모씩 그리고 멸치나 시금치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1년 뒤 그분의 골밀도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체중이 줄지 않고 근육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두부가 이렇게 큰 힘을 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두부는 값도 저렴합니다. 특별한 요리 실력이 없어도 간단히 구워 먹거나 찌개에 넣으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작은 두부 한 모가 여러분의 미래 보행 능력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가 올라올 예정인가요? 없다면 지금 바로 장을 보실 때 두부 한 모를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고기만큼 든든하고 생선만큼 유익하며 무엇보다 소화가 편안합니다.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채워주는 야한 힘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기, 생선, 두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의외의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녹황색 채소, 즉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단호박 같은 채소들입니다. 채소는 그냥 비타민이나 섬유질 보충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녹황색 채소는 근육과 뼈 건강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조연이자 숨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K 등 근육과 뼈를 지키는 핵심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잘 나고 근육통이 쉽게 생깁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들어있어 뼈가 단단해지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안내하는 교통신호 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브로콜리를 섭취한 노인들은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단순히 우유나 보충제를 챙기는 것보다 식탁 위의 채소 한 접시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금치 같은 채소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옥살산이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의 효과가 이를 충분히 상쇄한다. 결국 중요한 건 한두 가지 성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한 접시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근육과 뼈까지 지켜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녹황색 채소를 섭취한 분들은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근육이 잘 수축하고 회복되니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늘고 그 결과 골절 위험도 줄어드는 것이죠.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분이셨는데 무릎 관절염과 근육 약화로 걷기가 힘들어 거의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라 단순한 식단 변화였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나 케일을 살짝 데쳐 드시고 점심에는 단호박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찌거나 볶아 드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놀라운 변화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계단만 봐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일 동네 뒷산에 오릅니다. 라고 웃으시더군요. 채소의 힘을 몸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녹황색 채소는 근육과 뼈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손실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채소 속 색깔이 진할수록 몸속에서 활발하게 싸워주는 성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접시에 색깔이 다양해야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흰색보다 초록, 주황, 보라색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식탁에 어떤 채소가 올라올 예정인가요? 혹시 김치 외에는 별다른 채소가 없지는 않으신가요? 김치도 발효 채소로 좋지만 소금이 많아 뼈 건강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소금기를 덜한 신선한 녹황색 채소들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과 뼈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기둥이라면 채소는 그 기둥을 둘러싸는 벽돌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단백질만 챙기지 마시고 반드시 녹황색 채소를 곁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골절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삶을 오래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근육과 뼈를 조용히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술자리 습관입니다. 나이 들어 술이 무슨 큰 해가 되겠어. 그냥 기분 좋게 한두 잔 마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술은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적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고기와 두부를 먹어도 술을 곁들이면 근육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본래 근육 합성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술까지 더하면 남아있는 근육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술은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알코올이 장에서 칼슘 흡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은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작은 실수로도 손목이 부러지고 넘어지면 골반 골절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일주일에 술을 3번 이상 마시는 그룹은 1번 이하로 마시는 그룹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2배 높았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안주로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곁들이면 그 해로움은 배가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적당한 와인은 혈관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적당한 양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루 한두 잔이 적당일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이 약해져 그 양조차도 부담이 됩니다. 즉, 같은 한 잔이라도 30대와 70대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적당한 음주라는 것이 노년기에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라 끊기 어렵다고 하셨죠. 그런데 2년 사이에 키가 3cm를 줄고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겼습니다. 결국 허리가 굽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술이 단순히 기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뼈와 근육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술은 또 다른 문제도 만듭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 넘어지는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근육도 약해져 있고 뼈도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작은 골절이 아니라 때로는 평생 거동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절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술잔을 비운 적 한 번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넘긴 적. 그런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안을 드리자면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물이나 차로 대신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께 술잔을 들 때마다 한 번은 물잔으로 바꾸자라는 원칙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해도 음주량은 절반으로 줄고 근육과 뼈는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작은 술자리 즐거움이 앞으로의 독립적인 삶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은 근육을 갉아먹고 뼈를 약하게 하고 결국 여러분의 자유로운 걸음을 빼앗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술자리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하나의 위험한 적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달콤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설탕 조금 먹는 게 뭐가 큰 문제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분은 근육과 뼈 모두를 조용히 해치고 결국 골절 위험을 높이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먼저 근육부터 보겠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근육 안으로 영양을 넣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을 쌓는 작용도 합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당분이 많을수록 근육은 줄고 지방만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뼈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당분은 칼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이 많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멸치, 두부, 채소로 칼슘을 보충해도 당분이 많으면 뼈에 칼슘이 남지 못하고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골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설탕 음료를 한 캔 이상 마시는 여성 노인의 고관절, 골절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40%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설탕 자체보다 가공식품 속에 다른 첨가물이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소량의 단맛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기에는 당분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즐거움은 괜찮지만 일상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몸은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선생님, 저는 밥은 조금 먹어도 케이크는 꼭 먹어야 돼요. 그러면 뼈와 근육이 케이크 값을 대신 치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순간 멈칫합니다. 달콤한 음식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74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에 설탕 2스푼을 넣고 오후에는 달콤한 빵을 즐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몇 년 뒤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넘어짐에도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습관을 고치셨습니다. 커피에는 계피 가루를 넣어 향을 즐기고 빵 대신 사과를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체력이 회복되고 근육량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콜라나 달콤한 음료가 들어 있습니까? 식탁 위에 매일 과자가 놓여 있지는 않나요? 작은 즐거움이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과일, 고구마, 단호박처럼 자연의 단맛으로 대체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섬유질과 비타민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은 자유롭게 걸으며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는 두려움 속에 살고 싶으신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당분을 줄이고 자연의 단맛으로 바꾸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설탕은 단순히 달콤한 맛이 아니라 근육과 뼈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이 도둑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짠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금기 있는 반찬이지요. 김치, 젓갈, 장아찌, 찌개 모두 입맛을 돋우는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짠맛이야말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약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조용한 적입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뼛속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멸치, 두부, 시금치를 먹어도 소금이 많으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근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때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련, 쥐, 피로감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다리가 잘 붓고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반릴루비마트름 이하로 권고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소금을 과다하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령층에서 골절로 입원한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짠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회복 속도도 더뎠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짠 음식이 직접적으로 뼈를 약하게 만든다기보다 고혈압과 신장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나트륨 자체가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는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논쟁은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늘 장아찌와 젓갈을 밥상에서 빼지 않으셨습니다. 짜야 밥맛이 난다는 게 습관이었죠. 그런데 몇 년 사이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작은 충격에도 갈비뼈가 금이 갔습니다. 이후 이분은 식단을 바꿔 국물은 반으로 줄이고 김치도 물에 한 번 헹궈 드셨습니다. 1년 뒤 다시 검진했을 때 골밀도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은 줄였지만 삶의 짠맛은 오히려 덜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국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반찬은 간이 세지 않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뼈의 칼슘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를 결정합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은 밥만 떠먹고, 반찬은 덜 짜게 조리하는 것, 김치를 헹궈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뼈와 근육을 살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대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짠맛의 해로움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도 국물까지 다 드실 건가요? 아니면 뼈와 근육을 위해 절반만 드시고 남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기억하세요.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뼈의 칼슘을 빼앗고 근육의 힘을 빼앗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짠맛 중독에서 벗어나야 앞으로의 삶을 독립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과 뼈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사실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 즉 게으른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드니 움직이기 힘들다, 좀 쉬어야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근육과 뼈는 빠른 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70세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근육의 1.2%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동 부족이 더해지면 그 속도는 두세 배로 빨라집니다. 결국 5년, 10년 후에는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에 자극이 가지 않아 뼈는 스스로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연구했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단 1주, 2주만 움직임이 줄어도 근육과 뼈가 급격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 안에서만 생활하며 활동을 줄이면 우리의 몸도 지구에 살면서 우주 비행사처럼 빠르게 쇠약해지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나이 들어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과 뼈는 확실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않는 습관 자체입니다. 제가 만난 76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7, 8시간, 걷는 시간은 하루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허벅지 근육이 크게 줄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작은 미끄러짐에도 고관절,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에 다른 환자분은 매일 2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가볍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셨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근육과 뼈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여전히 활발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스스로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어서 운동은 사치야. 쉬는 게 건강에 좋아.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쉬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빼앗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을 따로 떼어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움직이시면 됩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두 층 오르기, 의자에서 10번 일어섰다 앉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활동량이 줄면 균형 감각도 빠르게 나빠집니다. 결국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움직이면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0년간 자유롭게 걷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의자에만 앉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을 원하시나요? 선택은 지금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게으름은 잠깐의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 긴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살아나고 뼈는 자극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하루라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두세 걸음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골절 없는 노후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과 뼈를 해치는 여러 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술, 당분, 짠 음식, 게으른 생활 습관.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고 걱정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작은 선택 하나만 바꾸면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건강은 거대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수십 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반찬에서 김치를 한번 헹궈 먹는 것, 커피에 설탕을 빼는 것, 하루에 단 5분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10년 후 여러분은 여전히 자유롭게 걷고 계단을 오르며 손주와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수연구팀이 30년간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장수하고 독립적으로 산 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산책하기,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물 많이 마시기 같은 사소한 실천들이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 건강은 결국 유전자에 달려 있다는 주장과 생활 습관이 70% 이상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분명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습관이 유전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있더라도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두유 한 잔, 점심에 두부반모,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시금치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마다 광고 시간에 일어나 3분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허벅지 근육이 다시 잡히고 골밀도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나이에서는 큰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식탁에 작은 생선 한 접시를 올리는 것, 내일 아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오르는 것, 그 차이가 10년 뒤에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콜라를 드실 건가요? 아니면 따뜻한 보리차를 드실 건가요? 내일 아침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단을 오르시겠습니까? 이 작은 갈림길이 바로 독립적인 삶과 의존적인 삶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기억하세요. 삶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나니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벌써 근육도 줄고 뼈도 약한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질 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은 80세 이후에도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뼈 역시 자극을 주면 다시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세 노인이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한 뒤 몇 달 만에 보행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한 마을은 장수촌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해보니 이곳의 어르신들은 70세가 넘어도 여전히 정원 가꾸기, 산책, 가벼운 노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활동이었지요. 덕분에 근육과 뼈가 유지되었고 90세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평생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는 이를 반박합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과 뼈는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걷는 것이 불편했고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을 잃고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두부 반모, 멸치 한 줌, 시금치 한 접시를 챙겨 드시고 아침에 10분만 걷기를 실천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겨우 아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2달 뒤에는 20분을 걷더니 걸으셨습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손주 손을 잡고 시장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의 증거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과 뼈는 여러분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습관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화답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잃은 뒤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불러낼 수 있는 친구다. 물론 다시 불러내려면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돌아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풍경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선택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근육과 뼈는 여전히 응답합니다.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웃음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근육을 살려주는 음식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습관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들까지. 처음 이 영상을 들으실 때는 조금 막막하고 두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지 않으셨나요?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두부 반모, 멸치 한 줌, 시금치 한 접시. 술자리를 줄이고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국물은 밥만 떠먹는 것. 그리고 매일 몇 걸음이라도 더 걷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 이제 늦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밝아지고 다리에 힘이 붙고 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사실을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때 더 오래, 더 깊이 이어집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가 나누는 정보와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의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나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지게 합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도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바꾸는 건강 습관이야말로 가장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과 뼈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내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